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전 세계는 각 나라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밝혀져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요. 한국군을 통솔한 전적이 있는 미국의 전역 장교가 한국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진짜 이유를 밝혀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미국 매체에 한국의 군사력은 과소평가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 기고되었습니다. 한국군과 함께한 적이 있는 미국인 전역 장교의 글이었는데요. 글을 살펴보면 그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래식 전력으로는 전 세계에서 3개 국가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을 이길 수 있는 국가가 없다며 특히 한국의 세계 최강 예비군 전력은 전쟁 발발 시 압도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예비군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전투 능력이 압도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국의 예비군들은 현역 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주특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고 심지어 전차를 포함한 모든 전력을 실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소총만 들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군대의 다양한 전력을 이용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로 막강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군대에서 배운 전투 본능을 몸이 기억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2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한다고 해도 몸이 기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국인들이 그렇게 쉽게 해낼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가 한국에 대해 연구하고 끊임없이 고민해본 결과 한국인들이 남다른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안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북한이라는 존재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가상의 적을 근처에 두고 있어 안보에 엄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에 따라 한국인들도 엄격한 국가 안보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예비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한국의 민방위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민방위와 비슷한 개념의 시스템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국의 민방위는 한국의 예비군처럼 달라도 뭔가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민방위란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간인들에 의해서 실시되는 비군사적 국토방위를 말하는데 사실상 이 역할을 진짜로 수행할 수 있는 민방위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전투력과 특유의 끈끈한 민족성, 거기에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망이 한데 모이면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아있는 루프탑 코리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루프탑 코리안을 통해 한국인들의 타고난 전투 본능과 차별화된 정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잘 알 수 있었다면서 말이죠. 실제로 당시 한국인들은 찰나의 짧은 시간에 지휘 체계를 만들고 작전을 펼치는 놀라운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수많은 방송사들은 이를 보도하며 한인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징병제를 통해 한국에서 군복무를 한 경험이 예측 불허의 식가전에서 큰 역할을 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국인들의 저력이 전시 근로 소집으로 인한 민방위의 기여를 포함해 한국군이 전시 상황에서 최대 가용 인원을 600만을 넘어설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군대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총력전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방위는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는 비군 사조직이지만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후방 지원이라는 직책을 맡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인들이 앞에서 이끌고 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 민방위가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은 민방위도 간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것과도 같았죠. 이 밖에도 한국의 군사력과 한국인들이 강력하다는 칼럼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요. 2021년 들어서는 게임 체인저라는 별명까지 부여받으며 전 세계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찬사를 받게 되었죠. 언젠가부터 한국은 기존의 선진국들을 압도할 만큼의 저력을 보여주며 성장해오고 있었는데 국방력 부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한 언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력과 군사력을 비교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일본 기자는 이 기사를 인용하여 자국의 언론 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기사는 일본과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 도대체 어느 쪽이 최고인가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와 국토 면적, 경제 규모 등을 포함하는 국력에 있어서는 일본이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데요. 특히 과학기술 면에서는 일본이 세계적인 영향력이 강하다고 해서 일본은 G7의 일원이 될 수 있었지만 한국은 아직 방관자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면에서는 어떨까요? 단순히 병력 수를 비교하면 한국이 훨씬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통상 병력이 약 60만 명으로 이에 예비역이나 민방위대를 더하면 600만 명을 쉽게 뛰어넘는다고 말이죠. 한편 일본의 자위대는 병력이 약 25만 명으로 예비역은 5만 명 정도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일본의 병력은 한국의 20분의 1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육해공의 무기수를 비교하면 군용기수는 그다지 차이가 없지만 전차의 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많고 함정의 수도 한국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은 방위비가 늘어나 일본이 추월당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군사력이나 방위력 면에서도 장차 일본은 한국에 뒤질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국력이나 전체 국가 순위에서는 일본이 앞선다고 말하면서 국방력에 있어서 점점 한국이 강성해지며 일본을 따라잡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국방력에 있어서만큼은 일본이 한국에 뒤지고 있다는 것을 중국과 일본도 인정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군대의 힘,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의 강력한 군대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10분 남짓한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70년대 동안 나는 조용한 아침의 땅에서 한국군과 함께 훈련했다. 그들은 모처럼 강인했다. 지금 한국군은 북한군을 박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뛰어난 무기 훈련, 리더십, 장비, 기술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힘내. 한국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한국군과 협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를 지켜보던 한 네티즌은 한국의 군대에 궁금증이 들어 질문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한국군의 실제 강점에는 뭐가 있냐는 것이었죠. 이 글에는 답변이 하나 달렸습니다. 꾸준히 군대의 규모와 군사장비 기타 등등 방면에서 세계 10위 안쪽에 랭크되었고 무엇보다 병역 의무로 인해 모든 성인 남성이 군 복무 경험을 갖지. 연간 GDP 총액의 2.6% 정도를 국방비로 지출하며 베트남전 당시의 한국군은 베트콩에겐 공포의 대상이자 남베트남군과 미군의 존경을 받을 만큼 최고로 효율적인 조직이었어. 라고 말이죠.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 군사력의 강력함을 잘 알고 인정하는 모습들입니다. 실제로 2021년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6번째로 군사력이 강력한 나라로 밝혀졌습니다. 138개국 중 6위입니다. 핵도 없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네티즌들이 등장했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 매체의 한국의 진보 세력은 왜 국방에 집착할까? 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서두에서 지난 9월 한국이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벙커 파괴 탄도미사일, 초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우주용 고체 연료 엔진 등 한국이 가진 미사일 기술을 이야기하며 한국이 미사일 강대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사일 기술에 있어 소수의 엘리트 그룹에 속하게 됐다면서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쏘아올리는 능력에 대해서는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무소음이 특징인 공기분류 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한국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8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한 국가로 소개했죠. 이어 나머지 7개 국가는 모두 핵무기를 보유 중인데 한국 또한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매체는 군 현대화의 중추적 계기가 된 국방개혁 2020은 아직까지도 한국군의 청사진으로 남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국산 세종대왕 이지스함과 전투기 및 공격형 잠수함의 모형이 진열되어 있었다는 일화도 덧붙였죠. 또한 당시 정부의 국방 예산은 해마다 평균 8.9% 인상되었는데 2013년부터 2017년 정부 때는 평균 4.2%에 그쳤음을 비교했죠. 현 정부는 국방비 예산을 평균 6.5% 증액하면서 한국보다 인구가 2.5배나 많은 일본의 국방비를 앞질렀음을 언급했습니다.
이 글은 끝으로 한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이죠. 비록 땅덩이는 작은 나라지만 감히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명실상부 강대국 대한민국입니다.